좀 긴급하게 우리 좀 회의 소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삼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일단 좀 긴급하게 계신 분들 좀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나와주셨는데 화재 현장에 전혀 지장 없으신 거지요? 오셔도? 예, 저도 이따가 들어왔는데 소방본부장 현장에 있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소방대응에 조금의 지장도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화재 현장 대응에 지장 없는 분 한 분만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에 오셔도 지장은 없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오늘 현장에서 우리 소중한 시민 한 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묵념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우선 행정부시장님 많이 교양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재 현장을 겪으면서 우리가 조금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시스템 개선은 문제 발견하면 바로 해야죠. 그죠? 또 바로바로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먼저 첫 번째는 보고 체계 부분입니다. 오늘 8시 16분경 화재 발생하고 8시 20분경 신고가 됐지요? 예. 근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8시 50분경 돼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넘어 저한테 보고되는 동안에 시간 텀이 발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모든 화재 현장, 모든 안전사고 현장을 시장에게 다 보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정컨대 보고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지금 앞전에 보면 이제 대형 재난 발생 시에 시장님 이제 상보 계획을 이제 비서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단톡방에 보면 이제 비서실장, 비서관, 부시장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뉴에는 지금 큰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본부장이 이제 시장님한테 바로 이제 적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팀장이 김태호 비서관한테 이제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보고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발생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되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자주 한다고 해서 보고 자주 해주시면 저는 감사한 일이니까 시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판단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최단 시간 안에 바로 직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다고 30분씩 40분씩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요.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시장 알아야 할 사안이다 하면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재난 상황 화재뿐만 아니라 이런 거 발생하면 불필요하게 현장 대응 인력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방문하고 또 의전하고 하는 부분에서 막 불편함이 발생하는데 죄송하지만 재난 상황 현장 대응할 때 절대 의전 챙기지 말고 현장 대응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면 꼭 필요한 한두 분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를 현장 설명을 할 뿐이지 현장 대응 인력들이 차출되거나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도록 한 번 더 우리 소방예방과장님이신가요? 소방행정과장님이시죠?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재난 상황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분만 오셔가지고 상황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절대 과도한 의존으로 현장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중앙에서 누가 내려오시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 의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울산 안에 인사들이 누가 됐든 현장에 온다면 현장에 무슨 의전이 필요합니까?
현장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현장 설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사람 한 사람만 붙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현장 대응에 절대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분들께서 많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우리 행정부 안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대응 인력들이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탈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방관들 회복버스 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회복버스 운영 중인가요? 예, 운영 중이고. 그리고 좀 교대 인력 투입하면서 하고 있죠? 예, 그 한교조 지금 비상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이제 진화는 다 됐죠? 예, 지금 잔화 정리 중에 잔불만 남은 상황이고요. 제가 있을 때까지 보니까 이제 잔불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회의 주제한 것은, 이게 단순히 소방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금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발생하지 않아야 될 희생자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룸과 원룸 사이에 페인트 저장 시설이 있고 페인트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원룸으로 번지고 유독가스가 인근 원룸으로 다 번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택가에 어떻게 페인트 저장 시설이 있고 유독가스가 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는 건지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인허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곳은 또 이런 곳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었는데요. 도시국장님 오늘 휴가 중이신데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도시국에서 인허가 할 때 지금 인허가 이제 시의 업무 범위가 있을 것이고 구의 업무 범위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나요? 네, 그거는 우리 시의 건설주택국 소관이고요. 그 통상적인 인허가는 대부분 다 그 구군 업무입니다. 그 인허가 업무는 구군에서 진행하는데 총괄 관리를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정책과에서 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00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네. 1층은 그 창고 시설, 2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사무소로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에 대한 창고 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은 그 땅에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한 2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불안한 곳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각 구군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가 바로 옆에 인화 물질이 가득 쌓여 있는 이런 현장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 제가 화재 현장에서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인화물질이 가득 적재된 공간 바로 옆에 양쪽에 원룸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상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또 다른 곳은 이렇지 않나라는 걱정 때문에 이 실태를 시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원룸은 주거 지역으로 지을 수 있고 아까처럼 근린생활 시설이나 창고 시설은 허가가 나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고 시설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는 허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그러니까 이제 원룸이 먼저 들어서면 그 옆에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나요? 그러니까 창고 시설로 허가는 이제 용도 지역 안에 건축물 군이 있는데 창고로 먼저 허가가 나고 우선순위는 제가 원룸이 뭔지 모르는데 요게 이 창고가 한 20년 넘어 전에 허가가 난 시설로 돼 있는데 그 창고가 허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페인트가 이제 어떤 용도로 어떤 창고 시설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건축주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는 창고 허가가 났고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고 바로 옆에 원룸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 이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령을 우선 검토를, 저 생각에는 분명히 그거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화물질을 주택가 옆에 함부로 이렇게 적재해서 화재가 나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분명히 이거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한 규정을 확인을 한 후에 실태 점검을 우리 어쨌든 이것도 구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관련된 실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각 구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 구별로 어떻게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해서 창고에 위험한 인화물질을 적재하고 있고 그것이 주택가랑 지금처럼 이렇게 원룸이랑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구군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 단순히 불났구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우리 울산 관내에 여기처럼 인화물질이 적재되어 있는데 바로 붙어서 원룸이 있는 곳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고 허가는 났고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그 바로 옆에 원룸이 있고 근데 이 창고에 불이 나버리면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희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구군과 빨리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실태 파악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고 다른 현장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속은 만약에 인화물질 적재하는 것에 규정보다 많이 적재되어 있거나 또는 규정상 적재할 수 없는 인화물질이 창고에 돼 있다면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에서 합니까? 어떻게 건축법상 그 용도를 건축법상 용도만 건설해서 하시고 용도랑 인화물질은 소방에서 단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허가 대상 이상 되면 소방에서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단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에서 이 지금 각 구별로 뭐 애쓰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친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별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하게 되면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구군하고 같이 뭐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일단 화재 상황 진압 완료된 후에 최단 시간 안에 계획을 좀 세워 주시지요. 그래서 각 소방서와 각 구군 간의 협조를 구해서 특히 이렇게 원룸에 붙어서 인화물질이 적재된 공간 없는지 이거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원룸과 인화물질 창고가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상식에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정이 분명히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 규정 확인하셔가지고 그 규정이 있죠. 조례로 보면 있습니다. 지금 법상은 보면 이제 허가 대상 이상이고 네. 조례에 보면 그런 이제 그 허가 대상 아닌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관리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적재 사항은 없는지 그냥 단순히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 진압하고 끝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화재가 났으니까 불 껐으면 끝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어떻게 인화물질 적재 창고가 원룸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관리가 안 되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면서 현장에서 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당장. 그런 현장들 소방에서 관심 갖고 한번 조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인화물질 창고가 먼저 지어지고 그 옆에 이제 원룸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구군별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네. 인허가 신청 들어올 때 이렇게 위험한
인화물질이 적재된 창고 옆에 원룸 신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구군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고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 건축법상 그 해당 용지에 건축법에 적법하면 저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인화물이 적재된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적법하면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네, 현장에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시국에서 최초 이런 용도 지역 지정할 때에 주거 용도로 땅이 지정된 땅 안에 이렇게 창고 목적으로 특히나 인화물이 있을 수 있는 창고 목적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땅 지정을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이걸 좀 국장님 혹시 내용 예. 국토계획법상은 용도 지역별로 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또 조례로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일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조례상에서 건축물의 용도까지는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그 용도 중에서 또 세부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또 건축법으로 또 제한을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울산에 오늘 화재 현장 같이 이렇게 위험한 인화물질을 적재한 창고가 있고 이것과 바로 맞붙어서 원룸이 지어진 현장들이 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발견을 최대한 해서 안에 인화물질 보관하는데 불법은 없는지 또 과연 이것이 맞는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우리 도시국, 건설국, 소방 함께 협업해서 필요하다면 TF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의회를 설득해서 조례 발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화물이 가득한 창고에 불이 나면 그 옆에 살고 계신 원룸에는 특히나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 많이 계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희생되신 분도 고동이 좀 쉽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참사가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화재 났으니까 불 껐으니까 끝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인화물질이 가득 있는 창고 옆에 고지형 건물이 붙어 있다라는 것에 있거든요. 도저히 그러면 규정상 조례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소방시설이라도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장, 그런 장소에는 그리고 그런 곳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하고 인허가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도시계획도 됐고 인허가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소방 장비, 소방 예방 여기라도 좀 집중을 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그렇게 이거를 서로 간의 부서 간의 협조, 또 구군과 협조가 필요한 일 같습니다. 실태 점검만 하더라도 우선은 실태 점검부터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몇 곳이나 이렇게 더 위험한 곳이 있는지 소방서에서도 현황을 알아야 소방 예방 활동 또는 소방 장비 보강 활동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군과 협조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구군에 관련된 협조 공문도 좀 바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그 공문을 발송해서 일단 저 소방본부하고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더해서 관련 조례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이렇게 위험한 인화물이 적재된 창고가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원룸이 들어서는 경우에 원룸 허가를 해줄 때에 옆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적절한
뭐 이격거리든 아니면 소방 장비든 갖출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예.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로 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좀 제한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일찍 대응하시느라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 하지만 저부터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개선해야겠다 하는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또 이 부분은 우리 시르국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국, 건설, 소방 일단 세 군데는 바로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 도시 계획을 준비하실 때에 우리 큰 계획을 도시국에서 짤 거지 않습니까? 짤 때에 시민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큰 도시 설계의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을 보면 원룸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원룸과 창고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 도시 계획할 때 충분한 고려가 없지 않았나라는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건설주택국에서 죄송합니다. 관련 인허가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창고를 인허가한다 하더라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분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또 인근 주거지가 있다면 주거지가 피해가지 않도록 그리고 먼저 창고가 들어온 다음에 원룸이 뒤에 들어온다면 원룸에서 인허가 신청을 할 때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소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장 또는 인화 물질이 있는 창고 옆에 붙어서 원룸이나 이런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 활동 그리고 또 소방 장비 더 보강하는 활동 또 시민들에 대한 화재 시에 대한 사전 교육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재가 아무래도 인화물질이 많다 보니까 좀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다른 원룸들도 주변을 보니까 거주하는 시민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분간 이 시민들께서 건강에 좀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까? 어디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재센터에서 차량으로 지금 CO하고 BOC 등 대기오염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그 현재 이제 측정하는 지점에는 오염 수치가 좀 미검출되지만 막 그 계속 그런 성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유독물질이 인화되는 과정이고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조금 관심 가지고 네. 혹여라도 지금 수치에 대해서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수치를 공개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수치를 공개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불안감이 좀 네네. 적지 않을까? 대피할 정도 사항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민들께서 수치를 알아셔야지 덜 불안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유독가스 현장이 발생하면 시민들께 유독가스 수치를 또 반경 범위를 즉시 알려드릴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소방과 협력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 유족에게 심리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 그 예, 부분은 시장님. 예. 저희들 이제 통합지원센터 네. 내지는 제대본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지원이 돼가는 부분인데 네.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 화재 현장 주변으로 네. 좀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남구에서 저희 쪽으로 재구호기금 요청을 하면은
구청 단위에서는 지금 제9호기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 피해자에 대한 숙식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서 그 남구청에다가 이제 길을 알려주고 자기들이 이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남구청과 협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구청이 관할구청이니까 남구청에서 관련된 협조가 들어오면 시에서 좀 적극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남구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제 유족들이나 피해자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해서 또 시에서 더 할 부분이 있는지도 시민안전실에서 함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 일단 좀 불안하시고 또 아무래도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상권 예항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가 묘하게 작은 공장, 창고, 주택가, 상가 이게 얽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 남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시에서 도울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뭐 지원 요청 들어온 건 아직은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네. 그 시민안전보험도 저희들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긴급하게 좀 다 같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순위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최단 시간에 빨리빨리 보고해 주시라는 점,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또 저한테로 최단 시간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많이 하는 거는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니까요. 최단 시간 안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화재 현장 진압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현장 실태 조사, 우리 울산 관할 안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미리 예방 활동하고 미리 장비 챙기고 미리 시민들께 소방의 화재 시 대응 요령 알려드리고 또 인화물이 불법으로 적재된 곳이 있다면 당연히 단속해야겠죠. 창고에 인화물이 불법적으로 많이 적재되어 있고 그곳이 주택가 인근이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인근 현장이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할 부분들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남구청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 좀 정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재난이나 화재, 안전사고 사실 예방 중심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제 발생했을 때 시장님한테 좀 더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현황 파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할지 제도 개선까지 어떻게 완결적으로 할지 그 부분은 좀 종합 대책 마련해서 시장님께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굳이 이렇게 제가 실국장님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냐 하면 단순히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불안한 것은 우리 울산에 이런 현장이 더 있다는 겁니다. 다른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모인 김에 좀 뭐 급하게 보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보고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과장님들 많이 오셨다, 그치요? 예. 그 직원들 업무 누락 없게 하지만 휴가고는 또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차질 없게 국과장님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국장님, 그 내와리 관련해서 아직 네. 울주군에서 행정 대집행 결정이 나진 않았나요?
지난주에 아마 군수님하고 주민대책위원분들하고 면담이 있긴 있었는데 아직 네. 대집행 결정은 안 난 것 같고요. 이번 주 8월 6일 날 또 주민분들하고 서범소 의원 사무실에서 또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가 가장 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저희랑 같이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울주군 그리고 또 서범수 국회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경찰 수사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 대집행의 권한만 확보가 되면 울주군에서 그 결정을 하면 우리 울산시가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산 지원일 것이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좀 미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온열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 또 저소득층 이쪽에서 온열 질환으로 위험에 처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민건강과장님 또 복지정책과장님 좀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네, 시장님. 저희 예. 시민건강국에서는 여름철 폭염 때만 되면 이와 같은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응급실 감시 체계가 도입됩니다. 지금 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감시 체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12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시가 합동으로 이 상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하루에만 한 5명 정도 오늘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5월 15일 이후로 누계는 97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 의외로 6대 이상인 어르신들은 환자 그 비율에서 조금 좀 저조하고, 30대에서 59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환자가 좀 많은 걸로 나오고 산업 현장에서 온열 환자들이 많이 네, 발생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작업장에 좀 각별한 좀 주의가 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지금 좀 저소득층, 예. 독거노인 뭐 이런 분들이 좀 저는 우려는 되는데 구군과 협조해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 취약노인, 그 다음에 고독사, 그리고 노숙자, 아동 등에서 한 8만 8천 명 정도가 취약계층이 됩니다. 네. 여기 관해서는 이제 구군과 협의해서 주 1회 이상 뭐 방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2회 이상 뭐 안부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이제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공급을 일제히 구군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한 1,300여 개 되는데 거기도 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 하는 업무 범위와 구가 하는 업무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가 이제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는 매칭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각종 이제 시설, 진흥을 이렇게 연계해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구군과 협의해서 같이 이제 방문을 가거나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 차원에서 맞습니다. 예, 엄면. 주민센터 차원에서 네, 네. 관리를 더 예. 하시는 것이 예.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주민센터 네. 아무래도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가용 인력은 또 줄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용 인력은 줄어 있다 보면 근데 좀 이렇게 위험에 처한 분들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주의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휴가철이긴 네. 하지만 가용 인력은 줄었고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독거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돼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더 커졌고 네. 그러면 예전에 하던 예방 활동이 예를 들어 뭐 주 2회 네.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조금 번거로우시고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뭐 매일 한 번씩 전화라도 하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응급벨 이런 것
것들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예,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잘 작동하는지도 한 번 더 확인도 해보고 하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공백 없도록 최대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인데 그래서 가용 인력은 적은데 주민센터에서 다 감당해야 하는데 온열 질환자는 더 늘어나고 하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주신 말씀도 참 감사하고요. 요거는 우리 또 경제정책관님께서 뭐 산업 현장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부분 이제 휴가 기간 들어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관리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너무 너무 뜨거우니까 좀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련된 업무 다 총괄하고 계신 거죠? 네네,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저희들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까 구군 걱정하셨는데, 상원관리관 해가지고 한 560명 보니까 복지부서에서 채용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1, 2회 지금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관리관들께서 네네. 560명 네네. 정도 채용이 됐고요. 네, 구군 다 합쳐서 560명 채용을 했다. 구군에서 네.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구군별로 편차가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좀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많이 채용했을 것이고 동구처럼 재정에 여유가 없는 데는 좀 적게 채용되고 그러진 않은. 재정적인 부분들은 아마 지원을 좀 했을 거고요. 재정 지원을 시에서 충분히 한 거지요? 네네. 아마 이게 이제 재정적인 여건보다는 이제 인구수, 지금 취약계층의 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아마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취약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더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여름에 지금 뜨거울 때 행사나 축제 기획된 것들이 지금 8월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8월 말 중에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름만 놀자 행사부터 해서 다음 주에 조정 페스티벌, 대숨 남양 축제 등 좀 대형 행사들이 둔치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염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고 오늘 또 시장님께서 말씀일에 강조하신 것처럼 인화성 물질 취급할 때 폭죽이라든지 이제 불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좀 유의 조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여름 유독 더 더우니까요. 예. 8월에 계획된 울산의 관내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 특히 좀 그늘막 이런 것들 각별히 좀 신경 쓰도록 행사 하시는 분들께는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 그렇게 얘기가 돼야 준비가 될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 버스 정류장 차량막 시설은 지금 다 예산 내려간 거는 구군에서 다 시를 다 한 거지요? 예산은 다 집행 내려 있고 지금까지 벌써 이제 착공해서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완료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 여부도 체킹을 해서 여름 다 간 다음에 완료돼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구군에서 진행 중에 있고 결과를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취합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구군도 속도를 낼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급하게 대응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소방 쪽에도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꼭 좀 전해주시고요. 저도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사전에 이렇게 위험 인화물질 보관하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 이건 우리가 소방이 예방관리할 권한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야겠구나.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인근의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 점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그 부분이 잘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현장에서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루지 마시고, 오늘 화재 이제 진압되고 정리되면 소방에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든 불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예. 시장님 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재난이든 뭐 화재든 안전사고든 저희가 철저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대비 대응하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화재 관련해서는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좀 급하게 좀 자리를 청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이제 진화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정리 중이잖아요. 예, 마무리 정리함에 있어서 시민들 불편함 최소화되도록 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남구와 협의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